자,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핵심, 바로 함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.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함수가 사실은 단순한 코드 묶음이 아니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슈퍼파워라는 사실, 어떻게 그렇게 진화해 왔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런 코드, 너무 익숙하죠? 가장 기본적인 함수 선언문이잖아요. 근데 말이죠, 이게 정말 그냥 코드를 몇 줄 묶어놓은 덩어리, 그게 전부일까요? 어쩌면 이 단순해 보이는 구조 뒤에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정체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, 함수가 그냥 코드가 아니라 1급 객체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수를 숫자나 문자열처럼 하나의 특별한 데이터로 취급한다는 거죠. 변수에 담을 수도 있고 다른 함수에 인자로 휙 던져줄 수도 있고요. 바로 여기서부터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마법이 시작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강력한 도구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방법, 함수 선언문과 표현식의 차이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. 자, 코드가 실제로 한 줄씩 실행되기 전에요.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코드를 쫙 한번 스캔하면서 여기 함수가 있구나, 여기 변수가 있네 하고 미리 기억해두는 과정이 있어요. 이걸 바로 호이스팅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함수 선언문은 이 호이스팅 덕분에 마치 책 맨 앞에 나오는 등장인물 소개처럼 코드 어디에서든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. 하지만 함수 표현식은 책을 읽다가 50페이지쯤 가서야 처음 만나는 인물 같아요. 그러니까 코드상에서 그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면 한 번쯤은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바로 그 주제, 디스 키워드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. 디스는 나라는 단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제가 나라고 하면 저를 가리키고 여러분이 나라고 하면 여러분을 가리키잖아요. 디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핵심은 딱 하나예요. 대체 누가 이 함수를 불렀는가? 바로 그 누가에 따라 디스의 정체가 완전히 결정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객체가 함수를 자기 자신의 메서드로서 호출했다. 그러면 디스는 망설임 없이 바로 그 객체 자신이 됩니다. 간단하죠? 근데 문제는 주인이 없을 때예요. 그냥 함수 혼자 덩그러니 호출되면 디스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. 그래서 결국엔 전역 공간,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는 윈도우 객체를 가리키게 되죠. 그리고 이게 바로 수많은 버그의 시작점이 됩니다. 이처럼 디스가 상황에 따라 휙휙 바뀌는 게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함수, 바로 해결사가 등판합니다. ES에 도입된 화살표 함수인데요. 일단 문법부터가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하죠?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. 화살표 함수는 아예 자기 자신의 디스라는 게 없어요. 대신 나는 내가 태어난 곳을 기억할 뿐이야.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. 즉, 자기가 선언된 그 순간의 디스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. 자, 이게 바로 아주 고전적인 문제입니다. setTimeout 같은 함수에 콜백으로 일반 함수를 쏙 넣어주면 1초 뒤에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건 더 이상 원래의 객체가 아니게 돼요. 그래서 디스는 또 길을 잃고 전역 윈도우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. 정말 흔한 실수예요. 하지만 화살표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? 보세요. 문제가 그냥 사라집니다. 왜냐? 이 화살표 함수는 자기가 태어난 곳의 디스를 꽉 붙들고 절대 놓지 않거든요. 그래서 setTimeout 안에서도 원래의 디스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. 정말 똑똑하죠? 자, 그럼 이제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. 이 모든 얘기가 맨 처음에 말했던 함수는 강력한 데이터다라는 개념이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? 함수가 데이터처럼 취급되니까 다른 함수한테 야, 이거 나중에 네가 좀 실행해줘 하면서 숙제처럼 던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인자로 전달되는 함수를 우리는 콜백 함수라고 부릅니다. 여기 아주 유연한 필터링 함수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이 함수는 두 가지를 받아요. 하나는 데이터 뭉치인 배열, 그리고 또 하나는 판단 기준이 되는 함수죠.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한테 이 숫자들 중에서 홀수만 골라내 라는 판단 기준을 함수로 만들어서 딱 전달하면 보시는 것처럼 홀수만 남은 새로운 배열을 돌려줍니다. 자, 보세요. 똑같은 함수인데 이번엔 10보다 큰 숫자만 골라줘
라는 다른 판단 기준을 줬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죠? 이게 바로 콜백의 힘입니다. 함수의 본체는 가만히 있고 전달하는 지침만 바꿔서 완전히 다른 일을 시키는 거죠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내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, 그리고 그 작업에 가장 어울리는 함수 형태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.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슈퍼파워가 될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? 어디서든 편하게 불러다 쓸 유틸리티 함수는 선언문, 코드 실행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면 표현식, 그리고 디스 때문에 골치 아프기 싫다, 특히 콜백 함수를 쓴다. 그럼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화살표 함수를 쓰면 되는 겁니다. 간단하죠? 함수의 이런 발전 과정을 아는 건요, 그냥 문법 몇 개 더 외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. 이건 현대 비동기 자바스크립트의 심장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함수 하나를 쓰실 때도 그냥 이게 뭘 하는 코드지?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문해 보시는 거예요. 이 녀석은 어디에 두는 게 최선일까? 누가 얘를 부르게 될까? 그래서 결국 내 코드 전체에 어떤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.